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TV토론으로 지하철 건설 여부를 가리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를 가리자고 나서면서 지역사회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김장용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이 사실상 산지 폐기를 통한 공급량 축소가 되면서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리면서 시민과 지역예술, 도시문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관심입니다. 영호남 지역 4명의 시도지사들이 처음으로 광주 MBC 창사 50주년 TV토론에 참가해 지역 화합과 통합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립 5.18 묘역도 처음으로 참배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지역 사회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TV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나서자 시의회는 별도로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광주시 의회가 시민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TV토론을 거쳐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시의회는 여론조사 기관 한두 곳을 선정한 뒤 시의원과 구의원을 포함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보니 여론 수렴 결과도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관련 태스크포스가 지난 9월 여론조사 방식의 의견 수렴을 검토했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최종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찬반 의견 중에 한쪽이 묵살될 수밖에 없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시의회 여론조사 결과가 윤장현 시장이 제안한 TV토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 시장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고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5달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광주 동구청에서 마련될 공청회에서는 광주 비엔날레 발전 방안 연구 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과 지역예술계, 도시문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로 20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지역 미술계와의 소통 부재와 대통령 풍자 그림, 세월 5월의 전시 유보 등으로 대표가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이루는 주요 시설물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첫 전시 행사가 열리는 등 시민들에게도 점차 개방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억새를 비롯해 갖가지 식물들이 심어진 지상공원 겸 옥상정원. 그 아래로 실내 마감 공사까지 모두 마친 어린이 문화원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탁 트인 공간감과 밝고 쾌적한 분위기. 방문객들은 지하 건축물 같지 않다며 반겼습니다. 외부에 있는 빛도 들어오고 환기라던가 아니면은 채광이 좋아서 전혀 지하인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때마침 첫 전시 행사로 대한민국 건축문화재와 광주 건축 도시문화재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생태적인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이고 우리 건축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건축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전당 5개원 가운데 신축 4개원의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이들 공간을 채울 콘텐츠 마련과 조직 개편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전당 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지상공원 펜스의 점차적인 철거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 광장 또 옥상 정원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내부 공간의 경우는 이제 이런저런 행사를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오늘처럼 와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 7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에 맞춰 부분 개관과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 9월에 전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가 재단을 정책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대표는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행사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들을 손보고 재단 설립 목적과 경영 비전에 맞는 사업 중심으로 재단을 재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과 전문가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내년까지 광주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김장용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은 사실상 산지 폐기를 통한 공급량 축소가 유일합니다. 산지 폐기를 서두르겠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다는 비판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 배추밭은 330제곱미터당 55만 원을 받고 농협에 팔기로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23만 6천 원에 갈아엎으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농민이 있을까? 그냥 팔면은 100평에 4, 50만 원 받은지 못 받아. 그러니까 산지 폐기하면 100평에 한 20, 23만 원 못 받아요.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이 각각 11만 8천 원씩 330제곱미터에 23만 6천 원을 주고 계약 재배 중인 배추밭 산지 폐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는데 그러나 농협의 배추 계약 재배 면적은 전체의 14%에 불과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년째 배추값 폭락으로 홍역을 치른 회원농협은 폐기 자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습니다. 적립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배추나 무슨 폐기하라. 그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가 배추 산지 폐기 등 시장 격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배추의 본격 출하 시기는 일주일 뒤. 그러나 정부의 조속한 산지 폐기 예고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수요 조사를 거치면 산지 폐기는 빨라야 열흘 뒤입니다. 대량 소비 시점 이전에 배추값을 반등시킬 가능성은 적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재배 면적과 기상 작황입니다. 아무래도 채소 같은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서 공급이 과잉될 수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전체 30% 배추밭만 밭대기로 거래되는 상태. 최대 소비 시장인 수도권의 김장이 이달 말 끝나면 더 이상의 팔로를 기대하기 어려워 배추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 여파는 겨울 배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 추체를 놓고 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교육청이 고통을 감내해달라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반해 광전남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일선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지원 중단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의 70%, 금액으로는 37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일선 시군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식품비 전액에 해당하는 5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등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건은 대부분 부적응자가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10명 중 9명은 정상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부대에 배치되는데 왜 부적응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사단에 복역 중인 한 장병이 지난 1월과 최근 2차례 부대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장병은 심리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배치됐지만 부대 안에서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살을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대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해가지고 병원 진료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다닌 것 같더라고요. 병무청 임성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지만 정밀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22살 김모 씨. 뭔가 저지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군 생활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사령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있고 가면은 좀 뭔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좀 그런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김 씨처럼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전체의 8% 정도인 3만여 명. 그러나 10명 가운데 9명가량인 2만 6천여 명이 정밀검사에서 다시 정상으로 분류돼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11년보다 2년 만에 4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그 질환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볼 때 신체 검사에서 전혀 이러한 그 정신장애가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인성검사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왔지만 현역 복무 가능 판정을 받았고,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병장의 경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징병 당시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다시 제대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모두 1,500여 명, 전체 의병제대의 3분의 1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렇다면 부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들을 병무청 징병검사가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어서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은 인성검사와 심층 면담 등 3단계 심리검사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냅니다. 첫 단계인 KMPI는 200여 문항에 검사자 스스로 답변하는 검사. 결과가 검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데다 검사지가 수년째 동일해 인터넷 등에 공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하게 되고 잠깐 동안 보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찰할 수가 없죠. 여기서 걸러진 이 상자는 임상심리사와 2차 검사를 거치는데 지난해 5만 4천 명을 상담한 임상심리사는 전국에 27명, 한 사람당 20분씩 검사한 셈입니다. 잠깐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좀 더 시간이 이렇게 또 대면 시간이 좀 길거나 좀 이러면은 조금 더 나을 텐데 정해진 시간 내에, 왜냐하면 여기 2차 심리검사에서도 전담의사한테 가야 되니까. 병무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알고 있어 부족한 임상심리사를 충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정부의 확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국방연구소에 요청한 검사도구 개선 역시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가 한중 FTA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중 FTA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은 중국산으로 잠식돼 있고 올해 9월까지 수입액도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99조 7천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한중 FTA가 일괄 타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인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림산업에는 벌금 6천만 원, 현대건설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호산업은 항소를 포기해 지난 1월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담합 때문에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이들 건설사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오는 1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영호남 지역 4명의 시도지사들이 최초로 광주에서 열린 TV토론에 참가했습니다. 4명의 시도지사들은 지역 화합과 통합은 물론 정치개혁과 수도권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영호남 지역 6개 MBC가 공동 기획한 희망 대토론. 테드 발제에 나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5공화국 이후 계속된 지역 독점 현상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텃밭 투표를 하고 있어서 유권자로서의 선택을 제압받고 있습니다. 정당의 잘못인지 유권자의 잘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상 발제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도 소선거구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선거구 개편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로 가면 저는 이렇게 지역 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 또 권역별 비례대표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 토론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영호남의 시도지사들도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국회 들어가서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배우고 들어오겠습니까? 문제 왜곡이 생길 겁니다. 차제의 제도를 한번 바꿔서 아까 중대선거구제나 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호남의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또 블랙홀로 변해버린 수도권에 대한 위기 의식에도 공감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대토론은 끝나지 않고 더구나 이제 내년 말에는 또 88 고속도로가 가까워진다니까 자주 소통하면은 그리고 뜻을 세우고 있으니까. 영호남의 시도지사들이 참가해 지역 화합과 통합을 결의한 지역 MBC 6개사 공동기획. 오는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영호남 지역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민 생활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윤 시장은 광산구 송정동 협동조합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와 월계동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 생활 안 현장을 본격적으로 찾겠다고 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김대중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대를 넘는 가치 체계를 구현하고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한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정례조회에서 동서 지역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룩한 두 개의 패러다임의 주체로서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와 인권 등 대칭되는 철학을 상징하는 분들이라며 그중 어느 하나만 있어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전승현 사장은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 외부 경영진단과 도감사 등 압력을 견디지 못해 지난 3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표 수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태안 마도 해역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선박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100여 점도 넘는 백자도 함께 발견됐는데 조선시대 바닷길을 통한 백자의 유통 과정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 바닷속에서 길이 11.5m, 폭 6m의 나무로 만든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 주변에서는 종류별로 차곡차곡 포개진 백자꾸러미도 함께 확인됩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대접 2점도 나오면서 선박은 조선시대 것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청사기의 시기로 봤을 때 조선시대, 특히 15세기 후반 정도의 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난 6월부터 태안 마도해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 배를 마도 4호선으로 이름지었습니다. 그동안 해양에서 발굴된 12척의 고선박은 모두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선박, 조선시대의 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백자꾸러미 아래에서 완충제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볏짚도 확인돼 조선시대 백자의 유통 과정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배에서 운반용 백자가 나온 걸 보니까 당시에도 광범위하게 민간 백자도 이렇게 널리 유통이 되고 수급을 항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유실 우려가 있는 목재 닻을 먼저 인양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마도 4호선의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정밀 수중 발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시아권 디자인계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제1회 아시아 디자인 포럼이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디자인의 가치와 연대가 주제인 이번 포럼에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국에서 16개 디자인 기관과 대학 등이 참가했으며 정동채 비엔날레 대표의 기조 강연에 이어서 세계 세션별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사람 중심 2014 교통문화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광주교통방송은 어제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교통통신원 등 8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촉구하고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교통가족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사는 다문화 가족과 고려인 마을 주민 그리고 광주여대 학생들이 함께 긴장을 담그며 화합의 의미도 다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기순 김치 명인이 다문화 가족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쳤고 광주여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통역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들이 함께 담근 김치는 독거노인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스위스와 독일식 직업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학교로 광전남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광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학교에 광주공고와 광주전자공고, 전남의 광양실고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시설 기자재비 등으로 연간 최대 20억 원이 지원되고 학생들은 학교와 기업으로 가며 체계적인 현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유대회 조직위가 유대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 참여 활성화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슬로건은 유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20자 내외에 운율성 있는 문구면 되고 오는 16일까지 유대회 공식 페이스북에 슬로건 문구와 의미를 댓글로 남기면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합니다.